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이 뒤통수만 보이지만 인사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절기가 벌써 싹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저번 주 수업한 거에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뭐 거의 뭐 다 감이 왔겠지만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12신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들어갈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60갑자론 일주론을 하면서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도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지. 화면 보이시죠? 네. 분명히 목그룹이 지장화를 포인트로 돌아가는데 지금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거하고 세모로 그려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익히시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12신살이 지지와 지지끼리의 이야기지만 그 역시 여러분들이 지장화를 보면 우리가 그 12운성에서 개념은 다릅니다만은 12운성하고 똑같아요. 해미오미. 여러분들 지금 그 옆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겁살, 제살, 천살은 우리가 신유술이 천간에서 12운성으로 따져도 겁살, 제살, 천살이 절태 묘지요. 묘 절태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럴 거야 아마. 뭐 하여튼 뭐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목그룹이 신유술에서는 지지끼리의 이야기든 천간에서 바라보든 뭘 하고 살아야 된다? 죽은 듯이. 이제 죽은 듯이 안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죽여준다. 그러니까 집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도 주인공이 오늘은 애들인데 어른이 거기서 분위기 잡고 개폼 지기면 어찌 된다? 죽여준다. 어떻게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부모를 절단내준다. 오늘은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이제 금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지. 사유축으로. 그러면 사유축이 가을이 오면 뭐가 조용히 지내야 돼? 봄이 조용히 지내야 돼. 조용히 지내면 살아있을 수 있는데 설친이가 어떻게 돼? 마탱이가 가지겠지. 이게 인생의 순리이자 여러분들이 통변의 기본입니다. 육친에 해당되는 어떤 글자들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로도 환산해서 볼 수 있는, 특히 12신살은 여러분들이 양밥에서 기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양밥에서 기하게 쓸 수 있다는데 아직까지 개념이 감이 없는 분들은 뭐한데 이걸 갖다가 공간적으로 써먹는가, 전방문은 어느 쪽으로 내고 아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그 책상을 놔야 되고 쳐다봐야 되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표는 없습니다. 잘 이렇게 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표가 없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자료를 올려주면 우리가 지금은 일주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목 그룹에서는 겁살, 천살, 제살이,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사람만큼 내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 없어. 당연히 우리가 12신살로 봐도 목이 주인공일 때는 해, 묘, 미죠. 해에서 생에서 위에서 다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드러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겁살, 천살, 제살인 신유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잡히면 12신살뿐만이 아니고 12운성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손가락 짚어가면서 뭐 빙신 육갑 짚는다고 그 짚어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림으로, 도표로, 도형으로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시면 12운성뿐만이 아니고 12신살까지도 완방에 이해될 수 있다. 그 이해된 걸 어디에 써먹는가는 여러분들이 각 해당되는 자기의 육친의 그 생로병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이제 가을이 왔다 치자. 그러면 사유축의 계절각에 있는 건데 사에서 가을이 시작이 돼서 유에서 완전히 그 제왕지를 이루고 축에서 금이 사멸되지요. 묘지로 들어가지요. 그 묘지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뭐 안 죽고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있다? 죽은 듯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오늘이 나의 식상을 줄여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식상을 펼쳤다. 그럼 하늘이 알아서 죽여주나 안 죽여주나? 멋지게 죽여줍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나의 관이 건너편의 계적에서 숨죽이고 있을 때 내가 폼을 잡으려 한다면 쓸데없이 재생관으로서 비용은 많이 들어도 폼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음양의 법칙입니다. 확대하면 생로병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왕, 상, 휴, 수, 사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거를 10개로 늘려놓은 게 12개로 늘려놓은 게 12운성이 될 것이고 그걸 지지끼리 부닥쳐서 관계를 해석할 때가 12신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는 음양으로 여름이 오면 가을이 폼 잡지 겨울이 폼 잡지 못하고 겨울이 오면 여름이 그 겨울볕에 아무리 그 태양이 뜨겁다 하더라도 여름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뭐 잘은 안 되지만 내가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니 굳이 나의 식상이 지금같이 겁살, 천살, 제살에 해당되는 건너편에 있다면 굳이 이럴 때 내가 용서서 나의 의지를 바깥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거로 본다면 여러분들 잘 응용하면 뭐까지 된다? 아기를 갖는 날 이태일의 존재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자 같으면은 식상이 건강한 때에 그죠? 식상의 생지에서 출발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 그리고 남자의 날로 또 본다면은 관의 생지일 때가 참 좋겠지? 그러면 아들, 딸 구분하는 감도 대강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응용한다면 이왕이면 365일 뭐 우리가 늘 할 수 없으니 그 성별 구분하는데도 옛날에는 이런 거를 선인들은 이용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방위로서 지지와 지지끼리는 잘 써먹는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12신사를 구경하면 글자 중에서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죠. 해묘미가 목그룹의 대표적인 릴레이 방식에서 바톤을 갖고 출발하고 정상에 올라서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휴식에 취하고 이런 관계인데 자 인의 망신이 처해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그룹이라면 인도 목에 해당이 돼야 안 돼. 그런데 이게 묘인 줄 알고 여기다 옆구리 쿡쿡 찌르니 망신살이 뭡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뒤에서 샴푸질을 하고 있는데 샤워기에서 아예 뒷모습이 꼭 그 내 친구 여비 같아. 머리도 나빠지고 없고 그러니까 똥침을 놨는데 돌아서는데 다른 사람이라 개망신 하겠나 안 하겠나. 그리고 이제 역마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열차로 보면 우리가 지지에서 목그룹의 시작은 지살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생지잖아요. 장생하고 지살하고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론 시간이냐 공간이냐 문제에서 차이는 나요. 그런데 목그룹이 움직이려면 누가 건드려줘야 돼. 기관사가 우리가 열차로 따지면 목그룹의 열차는 기관사가 누구야 해. 대장이 그 열차의 중심에 묘가 앉아 있고 장성으로 저 뒤에 가면 기차의 마지막 창고에 짐 넣는 창고가 미로 돼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장성은 묘에 있는데 그래야 그게 목그룹의 왕지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인이 나타났을 때 네가 왕이자 하고 옆구리 찔러서 아니네 할 때 그게 망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2운성하고 12신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 표를 응용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목그룹, 화그룹, 궁그룹, 수그룹을 응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 우리가 교환 만드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12운성과 12신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12운성과 12신살은 명리 통변 해석에서 구체적으로 재물운이 언제 상승하며 언제 내가 사람을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올 것인지 기인을 만날 기회가 올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전달할 때 그게 재적 활동이면 재를 기준으로 돌려보고 관이 기준이면 관을 기준으로 돌려보면서 우리가 그 생로병사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며 오행의 왕상휴수사를 여러분이 인지하신다면 실전 통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명리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 자,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뭐야? 자기 기준으로 건강의 컨디션을 회복하려면 생지에서 몸을 워밍업이 시작돼서 아주 왕지에 이르렀을 때 절정의 어떤 몸으로 하는 일을 움직일 것이며 그러면 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근데 이제 첫 번째 한번 단추를 잘 못 매면 늘 우리가 겁살, 제살, 천살에 해당되는 데에서 절태양에서 뭐를 해? 어떤 일을 도모하니 그 일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회의를 하거나 뭘 하는데 내가 자꾸 말을 버벅거리고 표현이 안 되고 내가 또 말하려면 또 안 그래도 미운 놈이 또 미운 놈이 내 말을 카트를 시키고 이럴 때 우리는 핑계를 누구에게 돼? 상대방에게 되겠지. 해필이면 왜 이때 내 노래 부를 때 코인이 떨어지고 해필이면 내가 아주 멋진 사랑의 외침을 할 때 비행기가 지나가 말이 안 듣기고 이런 거에 자연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시간 공간에 맞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발육시킬 것이며 성장시킬 것이며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시거지 끝나고 나면 쉬어라. 육체가 쉬니까 뭐가 활성화돼? 정신이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육체가 쉴 때 정신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정신이 같이 또 쉬어버리면
엇박자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침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낮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고 밤형 인간이 다른데 굳이 우리는 부지런히 떨다고 모두를 통합해서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 리듬이 태양이 떴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을 자연 만물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민 가서 잘 사는 사람 이유가 뭘까?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육체적인 힘이 밤에만 되면 여러분 그 미친 게 맞나 안 맞나? 해 떨어질 때부터 몸에 의욕이 생기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새벽 1시, 2시에 미친놈 멘트로 싸댕기면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데 절단 바가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려면 공간 이동으로 장소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하거나 이런 거로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그래서 대본의 흐름 파악 없이 성공했다고 다시 돌아오면 돼? 안 돼? 안 돼. 판단을 해야 돼. 대본을 봐야 돼. 자기의 운세 그래프를 봐야 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몸이 저녁에 활성화된다. 자, 이제 저녁 시간대가 내가 유리하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야간 경비를 쓰거나, 아니면 밤일의 선수가 되거나, 그건 역시 어느 정도는 팔자의 구성 안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12운성과 12신사를 잘 활용하면 어느 방향으로 이왕이면 어느 방향이든 책상 놔도 문제없지. 문입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의 흐름이 원활한 쪽을 택한다는 거. 그럼 여러분 도망갈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 실전 예로 내가 오늘은 사주생풀보다는 실전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얼굴을 내가 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연습을 좀 해야 칠판 쓰고 안 쓰고 여기 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전 상담을 해보면, 이거는 참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자연법에는 어쩔 수 없어요. 나 지금 법률적인 그 포위망을 뚫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그 도망가는 자리가 급살, 제살, 자기 기준으로 급살, 제살, 천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쉬는 자리를 경찰서로 택한다는 거지. 도망가는 장소를. 그거는 안녕 굿바이지. 그래서 실전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 외사과에서 있는 친구들이 그 팀 자체로 마약 범죄자들을 찾는데 많이 왔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생일이나 시를 알려고 노력하지. 적어도 생일까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겠는가? 계속 안 잡히고 있다는 거는 살 수 있는 쪽으로 갔겠지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물을 때도 있어. 실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3시간 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선생님, 나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난 큰 죄인인지는 몰랐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무탈하게 살 수 있겠는가? 도망가는 방향을 물어보고, 오후에 누가 왔냐면, 진짜 그 사람을 찾는 수사대가 왔어. 그래서 내가 이름이 똑같고 생일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었어. 범죄자들은 내가 몰랐지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라 했다 이게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는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도표를 응용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개념을 잡아서 아이고 지금은 내가 땅속에 묻혀있는 듯이
우리 육친 중에 뭔가를 써야 되구나. 이러니 나의 엄마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으니 이런 연도에 해당이 되거나 월에 해당될 때는 좀 더 챙겨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평소에 제가 건강하던 제가 딱 미열이 오면 조심하긴 합니다. 그런다고 안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월이 끝나지요. 끝났지요. 자, 이제 미월이 끝나면 그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로 자기 건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어떠냐면 그 사람의 육체의 건강을 따질 때에는 해마다 몇 월을 조심해라. 근데 사람이 별거 아니라도 몇 월에 조심해라 했는데 뭐 한 일주일, 이주일에 아픈 일이 생기면 용한 도사가 되나 안 되나? 사실은 별거 아니라도. 그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 모욕하기도 힘든 환경일 때 모욕 가는 날들을 다 그렇게 표를 받아갔어. 자기의 그 욕지일 때 몸을 씻고 관리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좋겠는가 할 때를 찾을 수 있고 이상하는데 어느 방향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지지대 지지인 12신사를 응용하신다면 그냥 동쪽에 뭐 장군이 있고 뭐 대장군 바위가 어떻고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삼살 바위가 어떻고는 그러면 자 이 정도로 12신사를 돌릴 정도 되는 사람이 대장군이 어떻고 삼살 바위가 어떻고 따지는 거는 12신사를 응용해서 위치를 따져주는 게 대학 수준이라면 그렇게 방향을 따지는 거는 유치원생 수준이라면 태기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길에서 그냥 뭐 개념도 모르면서 용신을 찾아가지고 용신이 화니까 화의 날에 움직여야 된다 남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목적에 맞는 방향이 다르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한여름에 수영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면 계곡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계곡이 없다는 개념으로 따져보면 수영복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응용하는 데나 그런 것들은 요런 이제 오늘 요런 육식갑자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개념이 왜 제가 서두에 지금 일주론을 하는데 왜 창암이 지금 12신살 이야기를 하고 12인성 이야기를 하지? 자, 유관성이 있겠어 없겠어? 유관성이 있지. 지지대 지지의 관계인데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축년이죠. 자, 축년이면 축이라는 토 오행상으로 음양으로 나누고 오행상으로 그냥 토의 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에너지로 축이라는 게 함축성이 있겠는가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일, 조직적인 일에서는 어떻게 흘러간다? 금의 계적으로 간단 말이야. 사회축 합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팔자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가 있다면, 유가 존재한다면, 다른 그 지지에, 그거를 사라고, 그러니까 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결정을 상담하는 데에서 오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팔자에 전혀 축년인데 사나 유가 없으면 그는 토로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나 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을 오로지 토로 해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대전제인 관계의 대명사를 모르고 있는 거야. 마음이 어디가 있다? 팔자에 유가 있으면 축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써먹는다? 금의 계적으로 이해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토로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육합의 문제도 생깁니다. 팔자에 축년이 왔는데 팔자에 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왜곡이 생기겠죠. 이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출발하는 갑자 일주가 이제 오늘부터 출발을 하는데, 갑자 일주, 육식의 갑자론 또는 일주론에서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방법은 어쨌냐면, 갑자 일주라면 천간은 지지에 인성을 두고 수생목의 관계니까 정인이냐 병인이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또 간목을 보는 자에서 본다면 자기 뭐가 돼? 자식이 되니까 식상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참쌤이 왜 자꾸 갑자를 식신이면 식신, 상관이면 상관이라 해야 되고, 갑에서 자를 볼 때 정인이면 정인, 편인이면 편인이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섞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를 파자하면 지지를 나눠보면 임계가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서 지장간율을 따져서 뭔가라 말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팔자에 해가 있느냐, 옆에 축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인, 편인이 스스로 바뀌고, 또 하나 우리가 해자와 사오는 체와 용이 같아요, 달라요? 남자인 줄 알고 옷을 벗겨보니 여자고, 여자인 줄 알고 옷을 입혀보니 남자고,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인지하실 때만이 명리를 파악하는데 통변술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공부 방법에서는 갑자 일주는 지지에 엄마를, 인성을 깔고 있으니 도덕성이 좋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일에 시작하는 일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며, 육식갑자의 시작이죠. 이제 뭐 그런 게 나오고, 또 중간중간면 갑자일주가 남자면 어때요? 남자면 자의 자리에 일주니까 결혼했을 때 누가 들어와야 돼? 부인이 들어와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봅시다. 부인인 제인, 아버지인 토는 지지에서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간목이 남자라고 보면 아버지의 종류, 재물의 종류, 처의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진술충리가 있죠. 근데 진술충리 뽕입니까? 해 중에 간목이 있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엄마인 척 하지만, 엄마스럽지만 그런 아버지. 재물로 따지면 원서와 동반된 이동성 재물. 재물이 역마에 해당되니까 이동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동자산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축이 오면 재물이죠. 아버지죠. 그런데 그거는 간목이라는 놈이 똑같은 토를 만나면 어찌 이러시면 안 돼요. 토의 종류가 몇 가지? 우리 땅의 종류가 만 가지제. 그걸 모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산을 어떤 걸 물려주는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물려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묶여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산으로 주라. 지죽을 때까지는 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돼. 우리는 진술충리만이 갑의 아버지다, 재물이다, 부인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유력한 역할을 해주는 것은 갑의 입장에서 자축이 합의되니 엄마와 아버지가 융합이 좋겠지요. 같은 계절 안에 사는데 그게 또 좋다도 아니라, 그런 경우 나의 엄마 아버지는 평생 같은 일로 쳇바퀴 돌더라. 생선가게를 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같이 붙어 있고, 거의 뭐 닭집을 하는데 부부지간에 같이 있고, 이런 해석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짜 일주는 어떻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필요하다면 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정도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포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일주론 이러면. 근데 거기서 못 만나는 걸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라는 입장에서 묘하게 같은 토지만 축을 만나면 합이 되지만 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진합수는 되죠. 자취합도 자진합수는 돼요. 그 다음에 미를 만나면 잠이 원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토라도 내가 갑자 일주일 때 팔자의 옆에 있는 글자들이 어떤 관계로 되느냐에 그냥 토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누를 가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게 남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문에 불리함이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있어? 부인의 자리에? 엄마가 들어와 있으니 맘마보이에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자기가 결혼했을 때 부부문이 안 좋다는 게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거다. 그게 미면은 더하다. 술이면 더하다. 마누라가 술이 글자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술, 해자, 격각 바로 감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진합수하니까 좋겠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뭐하고 똑같아? 엄마의 치마폭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역할을 못 해준다. 엄마가 수생목만 하려 할 때 지는 적당히 토국수가 돼서 엄마를 견제해 줘야 되는데 그 근저의 역할을 못하고 부인의 상황에 다 빨려 들어가서 신자진 빨려 들어가서 아버지마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엄마같이 돼버린다. 그게 또 재물일 때는 다르겠죠. 멀쩡하던 나의 재물이 서류만 존재하는 거. 진이라는 유산을 받았는데 팔자에 각자의 주 같으면 서류를 묶어서 확실하게 서류를 동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재물에서의 활용성이 저해되는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 있기는 있는데 어떤 땅? 수자원 보호구역에 묶여서 아무도 사지 않는 땅. 이렇게 구분하면서 또 토가 아니라도 토의 형태를 취하는 글자들이 미도 있지요. 근데 만약에 미만 존재한다면 그 미는 나의 건강에 해가 되는 내가 그 글자만 만나면 찌그러지는 아버지. 미라는 재물은 갑자 일주에게는 이를 만나면 나의 엄마하고 아버지하고가 원진살이 끼어 있으니 팔자에 다른 기둥에 미라는 글자가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소 닦고 뒤느지 하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고 언제부터 뇌를 놓으면서부터 뇌를 놓으면서 그래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붙어먹다? 이래서 교육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태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떡을 쳐가 만들었다. 그러니 자녀 교육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정말 아버지가 건강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적어도 다를 때는 몰라도 자식 가질 때는 그때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양의 유아교육론은 교육학은 이미 엄마 아버지가 붙어먹는 날부터 출발. 그래서 붙어먹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가. 뭐를 만들어? 탄생일을 만들어버리지. 그러니까 팔자에 잠이 원진으로 들어오니 멀쩡하던 부부관계가 그런 애기 놓고 불편해지더라. 그러면 또 뭐 술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도 또 엄마하고 늘 티격태격하지. 술은 인호술의 궤적으로 돌아버리고
자는 어떤 형태로 돼? 수국화의 개념이 되어버리니 엄마가 아버지의 정신 세계를 인정해주지 않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이거 알아들어야 돼. 바로 술이라는 남편에서 술에서 뭐가 들어가? 화가 임묘되지요. 그 화가 임묘되는 것조차도 때려버리니까. 화를 인정하지 않잖아, 자는. 그러니 남편의 엄마인 시어머니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없나? 남편의 아버지의 정신세계와 엄마는 갈등 구조를 가지고 늘 우리 엄마가 나는 너희 애비 정신세계를 모르겠어. 대화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 영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 모르겠어. 이 종류는 여러 가지라. 남편이 학식이 뛰어나서 철학이 뛰어나서 그 깊이를 모를 때도 모를 수 있고 가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명리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나는 재수 없게 왜 엄마 아버지가 불편할 때 태어났는가까지 가지. 그래서 전생론까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전생에 내가 그러한 분위기를 즐겼기 때문에 그런 궤적 안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 온전하게 죽는 것을 종교인들은 최고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정신을 가지고 죽는 거. 그래야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정신을 놓고 가면 우리 보통 죽을 때 되면 정신을 잃지요. 자, 그러면 순환될 때 그 전에 살아왔던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뭐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이런 방식도 있다 정도 아시면 돼요. 더 좋은 거는 기존에 일주론 설명해 놓은 거를 이 선생 저 선생 걸 한 2명 정도 거를 습득을 하고 들어오시면 예습을 하고 들어오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는 제 공부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론에 대한 확신과 통변에서 여유를 가지시리라 봅니다.